여러분들 혹시 이탈리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탈리아? 콜로세움이랑 피사의 사탑 가서 사진 찍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탈리아에는 유명한 관광 명소만 나열해도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 판테온 등등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곳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2018년만 해도 이탈리아에 방문한 관광객만 6,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365일 관광객으로 붐비는 국가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2019년 등장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관광객 수는 급감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관광협회에 따르면 2021년 관광 수입은 2019년에 비해 약 90조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절반 가까이 의존하고 있던 국가였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에너지 위기가 찾아왔네? 이로 인해 이탈리아는 눈앞에 찾아온 위기를 넘기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해야 했고, 그 결과 한국은행은 2022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47.2%를 찍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정책들만으로는 이탈리아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결국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노숙자 수가 증가하고 많은 여성이 몸을 팔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드래그 패밀 관광지에서 지옥도로 변했다는 이탈리아 현재 상황 현지금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29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해 재정 위기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이란 개인이나 가게, 기업 따위의 경제 상태가 온전하고 탈이 없이 튼튼한 성질을 말하죠. 즉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경제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유럽 연합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충격적일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오, 유럽 연합 상황 이게 맞나? 너네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왜긴 써 fucking한 코로나19랑 러시아 놈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이지 정말 크레이지한 상황이야. 어째 너희도 피해를 피해가지 못했구나.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그대로 들 수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털어버릴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유럽 연합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까지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연합은 대부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큰 의존을 해왔기 때문이죠. 이 상황은 결국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가 재정 위기에 빠질 우려가 높아졌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상황인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19년까지 관광 산업의 GDP 13% 정도를 차지할 만큼 관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관광객 수는 순식간에 줄어들었고, 이탈리아 관광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에는 연간 약 6,200만 명이 방문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관광협회 아소투리스모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이탈리아 관광 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고 하죠. 아니 2021년 이탈리아 관광 수입은 2019년에 비해 무려 670억 유로, 한 하루에 약 89조 7천억 원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과 관련된 5만 개의 기관과 회사 25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소매업자들도 영향을 받아 2021년까지 이미 2만 개의 상점이 문을 닫고 7만 5천 명이 직업을 잃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탈리아는 코로나19에게 턱을 제대로 맞아 버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틀거리는 이탈리아에 어퍼컷을 날리며 카운터 펀치를 꽂아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자 세계 각국은 러시아에 당장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해라 라고 말하면서 경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해왔는데요. 오히려 러시아는 자신의 우방 세력들과 함께 역으로 수출 금지를 때리는 등 물러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결국 식량과 에너지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이탈리아의 진짜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이탈리아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는 거야. 이후 에너지 규제 협력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46%나 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진짜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악재가 연속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자 이탈리아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 지원을 실행해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코로나19? 전쟁? 하나만 해도 어지러운데 왜 쌍으로 난리야? 나 너무 힘들어. 관광객이 줄어서 돈이 안 벌린다니까. 이러다 나 죽어. 어잉?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맞냐? 이러다 난방도 못하고 얼어 죽게 생겼네. 아이고 돈도 없는데 어쩌지? 그래도 일단 국민들 먼저 살리고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탈리아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자 빠르게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죠. 2020년 3월 이탈리아 정부는 250억 유로, 한 하루 약 33조 4,800억 원의 정부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종합대응책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거나 12세 미만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임금의 50%가 지급되는 특별 휴가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면 엄청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돈을 때려 박았던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까지 잠가버리기까지 하니까 정신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한국은행이 밝힌 2022년 이탈리아의 에너지 관련 재정 지출 규모는 무려 496억 유로, 한 하루 약 66조 4,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1년 이탈리아의 GDP가 약 1조 9,300억 유로, 한 하루 약 2,584조 원이라고 하니 에너지 관련 재정 지출 규모가 2021년 이탈리아 GDP의 약 2.6%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탈리아는 2022년 5월 2일 치솟은 에너지 가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가구와 기업을 위해 내각 회의를 열어 140억 유로, 한 하루 약 18조 7,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책을 승인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극복 정책도 그렇고 에너지 극복 정책도 그렇고 뭐만 하려고 하면 다 돈을 때려박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탈리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 결국 이탈리아 정부는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와야 했고, 이탈리아 정부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이 늘어만 가기 시작했죠. 한국은행이 밝힌 2022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무려 147.2%. 아직 2022년 GDP가 집계되지 않았으니 2021년 GDP인 2,584조 원으로 계산해보면 이탈리아 정부 부채만 약 3,80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진짜 헐리몰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탈리아 정부부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
이분들의 삶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현재 이탈리아에는 노숙자들이 급증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자선단체가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2021년 1월까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만 살펴보더라도 약 8,000명이나 되는 노숙자가 있고, 이 중에서 3,000명은 제대로 밤을 보낼 공간조차 없어서 거리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하죠. 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 노숙자들은 각종 범죄, 마약,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11월 말부터 2021년 1월 말까지만 해도 12명의 인원이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경제위기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7만 명의 여성이 몸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매년 받는 고객의 수는 이게 맞나? 10분 정도의 숫자인 900만 명이 넘어선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팔아도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렵다고 하네. 이탈리아는 현재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많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제대로 된 업소에 속해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거리에서 상대를 찾기 때문에 많은 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죠. 그들이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은 평균 20유로, 한 하루에 26,7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야. 심지어 10유로, 한 하루에 13,350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몸을 파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는 더 이상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2022년 10월 새롭게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한 사람이 조르자 멜로니라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건 멜로니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다름 아닌 공공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이라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정부 부채가 약 150%를 찍고 있는 마당에 지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겠다고 하니 세계 각국은 이러다가 이탈리아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멜로니 총리는 취임 후 자신이 내건 공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 멜로니 총리가 약속했던 과감한 재정 지출과 대대적인 감세를 대부분 철회하는 걸로 모자라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까지 종료하면서 재정 확보에 나섰다는 거지. 게다가 과거 멜로니 총리는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총리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는 유럽연합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유럽연합이 이탈리아에 경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에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죠. 이로 인해 이탈리아도 2026년까지 1915억 유로, 한 하루 약 256조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멜로니 총리는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태도를 싹 바꿔버린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갑자기 멜로니 총리가 돌변한 것을 두고 영국 전 총리인 리즈 트러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트러스 전 총리가 무리하게 감사안을 추진하다가 멜로니가 총리로 부임하기 2일 전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트러스 전 총리는 2022년 10월 20일 취임한 지 겨우 45일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임 바로 직전에 다른 나라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멜로니 총리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죠. 결국 멜로니 총리는 국가 재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탈리아의 전망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이탈리아를 이 지경까지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이탈리아 천연가스 문제가 계속 될 거라는 거지. 물론 이탈리아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노르웨이,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있죠. 특히 아제르바이잔 천연가스 공급량을 2021년 약 80억 세제곱미터에서 200억 세제곱미터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46%나 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천연가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이로 인해 2022년 10월 IMF는 2023년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현재 노인 인구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3.7%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다는 소리이고, 또 경제활동을 할 인구는 적다는 것을 뜻하죠. 또 이탈리아는 2020년을 기준으로 출산율이 1.24명을 찍으면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즉 이탈리아에는 앞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결국 이탈리아는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암울하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가운데 과연 이탈리아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관광 명소로 생기 넘치던 이탈리아가 부도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